혹시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에너지는 줄어들고 체력은 떨어지고 부부간의 친밀감조차 어느 순간부터 멀어진 듯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주방에서 사용하는 베이킹소다가 올바르게 활용될 경우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건강한 혈액순환을 도와 그동안 잊고 지냈던 활력을 다시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김준호 박사입니다. 30년 넘게 서울과 지방에서 중년 및 노년의 남성분들이 건강 에너지, 그리고 자신감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이 노화에 대해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산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던 바로 그 흰가루가 아이러니하게도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고 더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저는 베이킹소다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간단한 변화 하나가 다시금 활력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며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 재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와닿으신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중장년 남성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와 조언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또한 이 메시지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직접 읽고 있으며 여러분의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왜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60세 이후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에너지가 줄고 부부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짜 이유는 해마다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 왜 베이킹소다가 그 해답의 한 조각이 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장. 왜 60세 이후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그것이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느 날 한 환자분이 제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제가 더 이상 남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말한 건 단지 근력이나 체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잃어버렸다고 느꼈던 것은 에너지로 가득 찬 아침 살아있다는 생기, 그리고 부부 사이의 연결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결코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남성이 나이가 들수록 몸 안에서는 점진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변화는 처음에는 미묘하지만 점점 눈에 띄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짧은 거리를 걷고도 피곤함을 느끼거나 손발이 예전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거나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이유 없이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변화, 즉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질산염 산화물 니트릭 억사이드이라는 물질을 훨씬 덜 생성하게 됩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넓혀주는 역할을 하여 원활한 혈류를 돕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이 물질이 부족하면 혈액이 혈관을 따라 자유롭게 흐르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혈액순환이 느려지게 됩니다. 산소가 덜 공급되면 뇌에도 근육에도 그리고 침실에서의 자신감과 연결된 부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단지 신체 기능뿐만 아니라 사고방식, 수면 패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까지 영향을 줍니다. 장기적으로는 만성염증, 만성 피로, 두뇌 혼란, 브레인 포그, 정서적 거리감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분들이 예전에 나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진료실을 찾는 모든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언가 느려졌다고 해서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혈액순환은 충분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침대 옆 약병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떠실까요? 지금 여러분의 주방 찬장 속에
이미 있는 아주 단순하고 저렴하며 안전한 재료 하나가 혈류를 회복시키고 에너지를 높이는 데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마 믿기 힘들 수도 있지만 곧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법과 시기에 맞게 사용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에 닿고 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것은 이 메시지가 정말 필요한 분에게 도달하고 있다는 뜻이기에 저에게도 큰 의미가 됩니다. 계속해서 나누고 싶은 내용이 많습니다. 이제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2장. 베이킹소다는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할까? 저는 처음으로 베이킹소다와 혈액순환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접했을 때 솔직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저 냉장고 냄새를 제거하거나 속이 더부룩할 때 물에 타 마시는 용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이 단순한 흰가루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산도, pH를 조절하는 능력, 즉 산성과 알칼리의 균형을 유지하는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공식품 섭취가 잦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거나 오랜 시간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몸은 점차 산성화되는 방향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 산성 환경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혈류가 느려지면 에너지가 줄고 머릿속이 흐릿해지며 부부간의 친밀함마저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베이킹소다는 뜻밖의 가치를 발휘합니다. 정확한 양 올바른 시기 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베이킹소다는 자연스러운 알칼리화 작용을 통해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회복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관이 이완되고 질산염 산화물의 생성이 촉진되며 염증이 줄고 이전에는 정체되고 무거웠던 혈액이 다시 자유롭게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이 혈액순환의 개선은 단지 심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뇌의 활력이 살아나고 근육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며 무엇보다도 관계에서의 연결감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한 많은 남성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릿속이 맑아지고 감정이 안정되었고 아내와의 거리감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단순한 생리학입니다.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 것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모든 효과가 단지 제대로 사용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거지라 생각하며 과용하다가 속이 불편해지거나 반대로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이킹소다의 힘은 그 정확성과 절제에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올바르게 이루어졌을 때 그 영향력은 전신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지금부터 60세 이상의 많은 남성분들이 실제로 사용하며 변화를 경험한 방법을 단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장. 혈액순환과 활력을 위한 베이킹소다의 올바른 사용법. 수십 년 동안 의료 현장에서 일하며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정확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오히려 가장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베이킹소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사용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몇 해 전 저에게 진료를 받으러 오신 박영수님, 68세의 분이 계셨습니다. 은퇴한 엔지니어로 똑똑하고 눈빛도 따뜻한 분이셨지만 표정 속에는 답답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매일 걷고 식단도 조절하고 잠도 충분히 자는데 여전히 몸이 무겁고 머리도 맑지 않아요. 저희는 단 한 가지를 조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베이킹소다를 마시는 시기와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박영수님께 안내드린 방법을 지금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량은 아주 적어야 합니다. 식용 베이킹소다 1/4티스푼, 약 1을 240ml 정도의 실온물에 넣고 잘 저어 마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딱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침 일찍 아무것도 먹기 전에 마시는 것입니다.
전날 밤 공복 상태를 지나면서 아침에는 우리 몸이 가장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가 알칼리 균형을 조절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입니다. 이건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몸속의 화학 균형을 리셋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일주일에 3, 4회 절대 매일 하지 말고 간격을 두고 실천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방법의 목적은 몸에 나트륨을 과도하게 넣는 것이 아니라 혈액과 혈관,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을 조율하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 원하신다면 천연 레몬즙 한두 방울이나 소량의 천일염 또는 죽염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아도 충분히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약 2주 후 박영수님께서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안에 불을 다시 켜준 느낌이었습니다. 에너지는 회복되고 머리는 맑아지고 부부관계에서도 다시금 자연스럽고 따뜻한 연결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베이킹소다는 이 퍼즐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혈류가 개선되기 시작하면 남성들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더 본질적인 무언가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시다면 아마 이 내용이 마음에 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은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지금 남성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변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 중 하나는 한때 자신의 전성기가 이미 지나갔다고 믿었던 남성분들이 아직도 자신 안에 살아 숨쉬는 삶의 가능성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순간을 함께하는 일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기적이나 하룻밤 사이의 변화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아주 평범한 남성들이 단 한 가지 작은 습관을 실천한 후에 서서히 자신의 본 모습을 되찾기 시작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이철수님 71세 은퇴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악수는 강하게 하셨지만 눈빛 속에는 피로가 묻어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단지 성생활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이 여전히 나다운 사람인지, 제 아내가 예전처럼 저를 바라봐 주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베이킹소다 루틴을 몇 주간 실천한 뒤 이철수님은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마라톤을 뛴 것도 아니고 극적인 몸의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릿속이 맑고 짧은 산책 후에도 에너지가 빠르게 회복되었으며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다시금 자연스럽고 따뜻한 연결이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조급함도 부담도 아닌 그저 함께 있는 그 순간이 편안하고 충만하게 느껴졌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마치 제 몸이 다시 제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라는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수년 동안 저는 수많은 60대, 70대 때로는 80대의 남성분들로부터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은 낮 동안 머리가 더 맑아졌다고 하고 어떤 분은 밤중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다고 말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조용히 자신감을 되찾았고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더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분들이 느낀 변화는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회복이기도 합니다. 혈류가 개선되면 그 영향은 삶의 모든 구석으로 퍼집니다. 자신감이 살아나고 존재감이 분명해지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생기와 활력, 그리고 자신다움이 조금씩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아무리 인상 깊더라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누구든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 하나가 어렵게 쌓아온 진전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과 반드시 피해야 할 주의사항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5장,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흔한 실수. 지난 수년 동안 저는 단순한 생활 습관 하나가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여러 차례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실천하면 기대했던 효과를 놓치거나 심지어는 몸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목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특히 중요합니다. 베이킹소다는 분명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실수는 그 효과를 방해하거나 더 나아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많이 쓰면 더 빨리 효과가 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몇몇 분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1티스푼이 효과가 있다면 1티스푼 가득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베이킹소다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이 과잉되며 위가 불편해지거나 심지어는 혈압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억지로 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적을수록 오히려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매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휴식 주기 없이 매일 반복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 4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실천하는 것이 몸이 적응하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올바른 방식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회복을 위한 지원입니다. 세 번째는 질 낮은 베이킹소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첨가물이나 알루미늄이 포함된 저가형 제품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식용 가능하고 순도 높은 베이킹소다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물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분들은 물 없이 입에 바로 털어넣는 시도를 하시는데 이는 위를 자극하거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실수는 의사와 상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저나트륨 식단을 따르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먼저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자연스러운 방법이라 하더라도 건강 이력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모든 선택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더 똑똑하고 안정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위의 실수만 피하셔도 몸은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쌓여야 진짜 변화가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걸 실제로 해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리고 내게도 정말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다음 장에서 이 여정을 자신 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첫걸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이만큼 읽고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가벼운 관심을 넘어서 이제 정말로 자신의 몸과 삶을 위해 무언가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변화란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야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 하나의 작고 꾸준한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식사 전 커피 한 잔도 마시기 전에 조용한 시간 속에서 식용 베이킹소다, 온차, 티스푼을 실온의 물 한 컵, 약 240ml에 넣어 잘 저은 뒤 천천히 심호흡하고 집중해서 한 모금씩 마셔보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무언가를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더 나은 혈류, 더 맑은 정신, 더 깊은 연결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이 습관은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3, 4회면 충분하며 그 이상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신 뒤에는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용히 관찰해 보세요. 처음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며칠이 지나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조금 더 맑고 걸음이 가벼워지고 대화 속에서 감정이 더욱 안정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지 기능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진짜 나다움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며 그날을 다시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혼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이 내용이 떠오르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세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게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이나 광고 속 제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 안주방의 조용한 순간 작은 결심 하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생각보다 더 넓고 깊은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기 전에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며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주 듣지 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그 안에는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 중에서 단 하나만 기억하셔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너무 늦었다고 해서 혹은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해서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몇 년 어쩌면 수십 년에 걸쳐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셨던 에너지와 활력은 결코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서서히 약해지고 질산염 산화물 나이트릭 억사이드의 생산이 줄어들며 그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에너지 집중력 인간관계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 속에서 베이킹소다라는 단순하고 익숙한 재료 하나가 몸의 균형을 되찾고 혈관을 도우며 많은 분들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실제로 변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것은 젊음을 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활력을 회복하고 나다운 존재로서 다시 서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남성분들과 마주 앉아 나는 다시 예전처럼 살고 싶다. 고 말하는 진심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진짜 적은 자기 자신과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그 단절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크고 화려한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작지만 꾸준히 돌보겠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요즘 아침이 무겁게 느껴지고 예전보다 자신감이 줄어든 듯하고 혹시 이게 끝인가? 라는 생각이 스쳐간 적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시작할 수 있는 분명한 지점이 있습니다. 작은 컵 하나 일주일에 몇 번의 실천, 그리고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다. 고 말할 수 있는 마음가짐. 그리고 혹시 그 말에 아직 확신이 서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그 이유입니다. 아직 여러분 안에는 변화의 불씨가 남아있고 그것이 바로 다음 장을 열어갈 이유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 작은 통찰이나 희망 혹은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반응은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의 에너지나 자신감 혹은 관계 속에서 조용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인, 친구, 형제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단순한 영상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했던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저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을 통해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여정을 걷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이제 막 건강을 챙기기 시작하신 분이든 이미 여러 시도를 해봤지만 뚜렷한 효과를 느끼지 못하신 분이든 여러분의 이야기는 소중하며 다른 이들이 첫걸음을 내딛는 데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성장해 갑니다. 하루에 하나의 선택, 하나의 대화 한 걸음씩. 그러니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